사모님, 저 어떡하죠? 회계 장부 한 줄에서 발견한 내연녀. 그녀가 조롱한 도장만 찍는 사회이사의 정체. 선박회사 장부 속 한 줄. 그 여자의 정체가 드러났다. 남편이 4억 횡령하고 내연녀에게 준 돈. 알고 보니 내연녀도 이용당했다? 서은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오후 3시 회사는 고요했다. 장인어른이 회장으로 계신 대한선박의 사회이사직은 사실상 명예직에 가까웠다. 분기별 보고서에 도장을 찍고 연말 총회에 참석하는 정도. 그녀 스스로도 그 자리를 진지하게 여긴 적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남편 강현석의 이상한 행동들이 마음에 걸렸다. 새벽에 울리는 카톡 알림, 갑작스러운 출장, 회계 마감이라며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날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 은주는 천천히 재무 보조자료 폴더를 열었다. 사회이사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요약본이었지만 그래도 주요 지출 내역은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스크롤을 내렸다. 선박 유지비, 항만 사용료, 인건비, 복리후생비. 모두 정상적인 항목들이었다. 그런데 한 줄이 눈에 걸렸다. 선박 접대비 마이너스 520만 원.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매월 비슷한 날짜에 반복적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은주는 이전 달 기록을 확인했다. 그 전 달도 그 전전 달도 마찬가지였다.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600만 원. 거의 규칙적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접대비치고는 패턴이 이상한데. 은주는 항목을 클릭했다. 세부 내역이 펼쳐졌다. 지출 사유는 선주 접대 및 영업활동 지원. 승인자는 강현석. 그녀의 남편이었다. 다음 항목을 확인했다. 외주 자물료 마이너스 380만 원. 이것도 같은 패턴이었다. 매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었다. 승인자는 역시 강현석. 지출 사유는 항만 물류 컨설팅.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마우스를 더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해 필터를 걸었다. 승인자 강현석. 지출 유형 외주, 접대비, 자물료. 결과가 화면에 펼쳐졌다. 지난 1년간 총 82건의 지출. 금액은 약 4억 3천만 원. 그리고 모든 돈이 흘러간 곳은 단 하나. 국민은행 마이너스 예금주 윤설인. 은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윤설인.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본 이름. 카톡 프로필 사진은 뒷모습이었지만 메시지 내용은 결코 업무적이지 않았다. 오늘 보고 싶어. 현석아, 나 혼자 있기 싫어. 이따 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당시 은주는 남편을 추궁했다. 현석은 담담하게 답했다. 회사 직원이야. 항만 쪽 담당자. 일 때문에 연락하는 거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게 일이야? 은주야, 넌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몰라. 요즘 회사는 다 이래. 좀 친근하게 대해야 일도 잘 풀린다고. 그 말에 은주는 더 이상 따지지 못했다. 실제로 그녀는 결혼 후 일을 그만뒀고 회사 생활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었다. 혹시 자신이 예민한 건 아닐까 의심하는 게 오히려 남편을 불신하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까지 들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 펼쳐진 숫자들은 달랐다. 이건 친근함이 아니었다. 이건 관계였다. 아니, 관계 이상이었다. 은주는 계좌번호를 복사해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에 접속했다. 사회이사 권한으로 일부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었다. 로딩 화면이 몇 초간 지속되더니
결과가 나타났다. 윤설인여 1991년생. 입금 내역이 즐비했다. 대한선박에서 나간 돈만이 아니었다. 다른 계좌에서도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었다. 은주는 출금 내역을 확인했다. 롯데카드 자동이체 마이너스 124만 원.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관리비 마이너스 35만 원. 현대카드 자동이체 마이너스 98만 원.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은주의 시선을 사로잡은 항목이 있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마이너스 1,500만 원. 날짜는 지난해 9월. 은주는 그 시기를 기억했다. 현석이 갑자기 회사 자금 운용이 복잡해졌다며 밤늦게까지 일했던 때였다. 주말에도 출근하고 집에 와서도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계속 계산하던 시절. 회계 마감 때문에 미치겠어. 장인어른이 이번 분기 실적을 엄청 신경 쓰시거든. 그때 그 말이 거짓이었던 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 남편은 다른 일도 하고 있었다. 윤설인의 오피스텔 계약을 도와주는 일. 은주는 다시 회사 장부로 돌아갔다. 이번엔 9월 지출 내역을 정밀하게 살폈다. 그리고 발견했다. 컨설팅 선급금 마이너스 2천만 원 승인자 강현석 지급처 윤설인. 지급 사유는 항만 물류전략 컨설팅 계약금. 날짜는 윤설인의 오피스텔 계약 일주일 전이었다. 은주는 손이 떨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회사 돈으로 내연녀의 집을 마련해 준 것이다. 아니, 어쩌면 마련해 준 것보다 더 악질적이었다. 회사 장부에 정당한 지출인 것처럼 위장해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돈을 빼돌린 것이다. 은주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이게 언제부터였을까? 은주는 파일을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2년 전, 3년 전. 윤설인이라는 이름은 1년 전부터 등장했다. 하지만 그 전에도 비슷한 패턴의 지출은 있었다. 다만 예금주가 달랐을 뿐. 김지연, 박수진, 이하늘. 모두 여자 이름이었다. 은주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건 시스템이었다. 남편은 회계 담당자라는 위치를 이용해 회사 돈을 빼돌리면서 동시에 여자들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모니터 옆에 놓인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다. 며칠 전 장인어른 서재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파일이었다. 은주는 별 생각 없이 가져왔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 심상치 않았다. 파일을 펼쳤다. 내부 감사 준비 자료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메모 한 장. 필기체로 휘갈겨 쓴 글씨였다. 사회이사 서은주 마이너스 형식적 지위, 실무 관여 없음. 회계 실무 정권 강연석, 외부 감사 가능성 낮음. 진행 가능. 메모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덧붙여진 문장이 있었다. 서린 건 문제 없음. 은주는 그 메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글씨체는 현석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방패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이사라는 직함, 장인의 딸이라는 신분, 그 모든 것이 현석에게는 면죄부였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아내니까 설마 의심하겠어? 나는 그저 이름만 올려둔 사회이사니까 장부 같은 거 들여다보지도 않겠지? 은주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찾아왔다.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제대로 끝내야 한다. 은주는 USB를 꺼내
모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장부자료, 거래 내역, 승인 기록, 메모, 그리고 윤설인의 계좌 정보와 오피스텔 등기부등본까지. 파일 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대한선박 본사 건물 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항구는 고요했다.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기고 선박들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저 배들처럼 모든 건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엄청난 힘이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자신뿐이었다. USB 복사가 완료됐다. 은주는 노트북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에 USB를 넣고 메모를 따로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다. 강현석, 윤설인. 당신들은 날 우습게 봤어. 하지만 이제 그 계산이 틀렸다는 걸 보여줄게. 복도를 걸으며 은주는 차분하게 다음 행동을 계획했다. 일단 외부 회계법인에 연락해야 한다. 내부 감사를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자문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장인어른께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었다. 회사를 자식처럼 아꼈고 불의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사위라 해도 예외는 없을 것이다. 은주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야. 그리고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은주는 로비를 가로질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시동을 걸고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찾았다. 김지훈 변호사 법무법인 정도. 대학 동기였다. 기업 회계 부정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였다. 은주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두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주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은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상담 좀 받고 싶어? 회계 부정이랑 횡령 관련해서. 회사 일이야? 응. 우리 회사. 알겠어. 당장 시간 낼 수 있어? 지금 가도 돼? 그래 와. 기다릴게. 통화가 끊겼다. 은주는 핸들을 잡고 심호흡을 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했다. 은주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회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저 안에서 지금도 강현석은 태연하게 일하고 있을 것이다. 윤설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저녁 약속을 잡고 다음 달 빼돌릴 금액을 계산하면서 하지만 곧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서은주라는 이름이 단지 서류에 도장 찍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은주는 엑셀을 밟았다. 차는 빠르게 도심을 향해 달려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전방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실 의심은 훨씬 전부터 시작됐다. 서은주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지난해 봄이었다. 강현석의 스케줄이 묘하게 변칙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시점. 회계사라는 직업 특성상 바쁜 시기가 있는 건 당연했다. 분기 결산, 연말 정산, 감사 대비. 은주도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석의 바쁨은 달랐다. 오늘 부산 쪽 출장 갔다 올게. 인천항 쪽 회계 점검이 있어서. 목포지사 실사 때문에 이틀 있다 와. 출장지는 항상 항만 도시였다. 대한선박이 선박회사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은주가 보기엔 뭔가 석연치 않았다. 회계 담당자가 그렇게 자주 현장에 나가야 하나?
더구나 현석은 본사 회계팀장이었다. 현장 실사는 보통 실무자들이 하는 일이었다. 여보, 회계팀장이 직접 출장을 그렇게 자주 가야 해? 어느 날 저녁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석은 넥타이를 풀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장인어른이 요즘 현장 관리를 엄격하게 보시잖아. 팀장이 직접 확인하는 게 맞다고 하셔서. 그래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너무 잦은 거 아냐? 은주야. 현석은 아내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당신은 회사 일을 잘 몰라서 그래. 요즘 선박업계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해. 그 말에 은주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결혼 전 잠깐 일했던 경력이 전부였던 그녀로서는 반박할 근거가 없었다. 그저 남편을 의심하는 자신이 좁은 사람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다. 출장만이 아니었다. 야근도 이상했다. 오늘 회계 마감이야. 늦을 것 같아. 월말 결산 때문에 밤샐 수도 있어. 감사 자료 정리하느라 정신없어.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은주는 패턴을 발견했다. 현석의 야근은 특정 요일에 몰려 있었다.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가끔 토요일 오후. 회계 마감이 요일을 가리나? 은주는 현석의 카카오톡 알림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물론 메시지 내용을 볼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알림이 울리는 시간대는 확인할 수 있었다. 새벽 1시, 새벽 2시, 심지어 새벽 4시에도 메시지가 왔다. 누가 회계 담당자한테 새벽에 연락을 하지? 어느 날 밤 은주는 잠든 척하며 남편을 관찰했다. 현석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빛이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푸르게 비쳤다. 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지나갔다. 그건 업무 메시지를 읽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며칠 후 은주는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고. 현석이 샤워하는 동안 그녀는 재빨리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다. 결혼기념일이었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최상단에 있는 이름. 윤설인. 은주의 손가락이 떨렸다. 대화방을 열었다. 윤설인 오빠, 오늘 보고 싶어요. 강현석 나도. 근데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 윤설인 왜요? 또 바빠요? 강현석 응. 은주가 요즘 예민해서. 윤설인 에이, 언니는 뭘 알겠어요. 회사 일도 잘 모르잖아요. 강현석 키읔키읔 그래도 조심해야지. 윤설인 알았어요. 그럼 내일은 볼 수 있죠? 강현석 목요일에 시간 낼게. 저번에 말한 그 레스토랑 갈까? 윤설인 좋아요. 오빠 최고.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샤워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왔다. 정말이었구나. 그날 밤 은주는 남편을 추궁했다. 윤설인이 누구야? 현석은 당황한 기색 없이 답했다. 회사 직원이야. 항만 업무 담당자. 업무 담당자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 은주야, 요즘 회사는 다 그래. 수평적 문화라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야. 친하게? 저번에 말한 그 레스토랑이 뭔데? 아, 그거 팀 회식 장소 알아보는 거였어.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봤어. 현석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주야.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 휴대폰을 몰래 보다니. 예민해서가 아니라 이상해서 그래. 뭐가 이상한데? 나 회사 다니는 거 이상해?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회사 동료라니까.
동료한테 나도 보고 싶어라고 말해. 현석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은주야, 당신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몰라. 요즘은 그 정도 친근한 대화는 다 해. 당신이 너무 옛날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 말에 은주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자신이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는 걸까? 요즘 회사 문화가 정말 저렇게 변한 걸까? 하지만 직감은 달랐다. 이건 아니었다. 며칠간 은주는 더 관찰했다. 현석의 출장 스케줄을 수첩에 적었다. 야근 요일도 기록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대한선박의 조직도를 찾아봤다. 윤설인, 항만물류팀 소속, 나이는 33, 경력은 5년 차. 사진은 없었지만 직원 소개 페이지에 간단한 프로필이 있었다. 효율적인 물류 솔루션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합니다. 은주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이 여자가 우리 집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그날 이후 은주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현석은 영리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잘못을 은주의 예민함으로 돌리는데 능숙했다. 은주는 현석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아내로서 조의 권한이 있었다. 화면에 펼쳐진 내역을 보며 그녀는 손을 떨었다. 강남 프렌치 레스토랑 마이너스 32만 원. 청담동 와인바 마이너스 18만 원. 압구정 이탈리안 레스토랑 마이너스 45만 원. 날짜를 확인했다. 모두 현석이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이었다. 은주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현석은 밤 11시쯤 돌아왔었다. 오늘 야근 때문에 피곤해 죽겠네. 편의점에서 김밥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그는 와인을 마시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 김밥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은주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현석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목적지 목록이 나타났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그 주소를 포털에 검색했다. 고급 오피스텔 단지였다. 평수는 25평형대. 시세는 전세 3억 5천. 누가 사는 곳이지? 은주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그 주소의 등기부등본 정보. 소유자는 개인이었고 임차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계약 시기는 지난해 9월이었다. 은주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 시기, 현석이 유난히 바빴던 그 시기, 그리고 회사 장부에서 윤설인에게 2천만 원이 지급됐던 바로 그 시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은주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현석이 출장 간 날 그녀는 그 오피스텔로 향했다. 고급스러운 로비, 깔끔한 경비실. 그녀는 경비에게 물었다. 죄송한데요, 여기호에 윤설인 씨 맞나요? 경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방문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은주는 돌아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정말이었다. 남편은 회사 돈으로 내연녀의 집을 마련해주고 그 여자를 만나러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차에 돌아와 앉은 은주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배신감도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냉정하게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 당연히 고려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현석은 단순히 바람을 핀 게 아니었다. 회사 돈을 횡령했다. 장인의 신뢰를 배신했다. 그리고 아내인 자신을 바보로 만들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아버지께 전화했다. 아버지, 제가 사회이사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장인어른은 의외라는 듯 물었다.
갑자기 왜?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아니요. 제가 너무 형식적으로만 참여한 것 같아요. 회사 실무도 좀 배우고 싶고요. 현석이한테 배우면 되잖아. 제가 직접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 회사를 제대로 알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내일 출근해라. 재무팀에서 기초부터 배워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강현석, 윤설인. 그들은 은주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틀렸다. 은주는 바보가 아니었다. 단지 믿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깨진 이상 그녀는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회사에 출근했다. 현석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오늘 무슨 일이야? 회사 출근해.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 앞으로 사회이사 업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거야. 갑자기 은주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응, 갑자기. 내가 너무 회사 일을 몰랐던 것 같아서. 현석의 얼굴이 순간 굳는 게 보였다. 그 표정을 보며 은주는 확신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서은주는 윤설인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장부, 계좌 내역,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하지만 은주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이 여자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다. 어떤 사람이길래 남의 남편과 회사를 동시에 가지고 노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은주는 윤설인의 출퇴근 패턴을 파악했다. 회사 주차장 CCTV 기록을 사회이사 권한으로 열람할 수 있었다. 윤설이는 매일 오전 9시 30분쯤 출근했고 저녁 6시면 퇴근했다. 규칙적인 생활이었다. 그날 은주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윤설인을 기다렸다. 오후 6시 10분 카페 창문 너머로 한 여자가 회사 건물에서 나왔다. 긴 생머리, 날씬한 체형, 세련된 옷차림.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났다. 윤설인이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윤설이는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은주가 뒤에서 불렀다. 윤설인 씨. 윤설인이 돌아봤다. 처음엔 누군지 몰라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표정이 굳었다. 누구세요? 서은주예요. 강현석 아내. 순간 윤설인의 얼굴이 미세하게 변했다. 당황? 아니었다. 놀람? 그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 스친 감정은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였다. 아. 윤설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침착하게 말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거죠? 은주는 그 태도에 놀랐다. 두려움이 없었다. 미안함도 없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예상이라도 한 듯 윤설이는 지나치게 침착했다. 당신이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인지 알아요.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믿을 수 없다는 감정 때문이었다.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나? 윤설이는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이 오가는 주차장이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할까요? 여기서 해도 돼요. 숨길 것도 없잖아요. 좋아요. 윤설이는 차 문에 기대며 팔짱을 꼈다. 그 자세는 방어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다. 그럼 뭘 물어보고 싶으신데요? 당신
우리 남편이랑 얼마나 만났어요? 글쎄요. 1년쯤? 너무나 쉽게 인정했다. 은주는 할 말을 잃었다. 부끄럽지도 않아요? 뭐가요? 남의 남편이랑 그런 짓을 하고도. 윤설이는 비웃듯 웃었다. 사모님. 그녀는 사모님이라는 단어를 조롱하듯 강조했다. 제가 먼저 유혹한 것 같으세요? 그게 무슨. 현석 씨가 먼저였어요. 제가 입사하고 한 달쯤 됐을 때 회계 관련 자료 요청하러 왔다가 식사 제안하셨죠. 처음엔 그냥 선배로 대했어요. 근데 점점 선을 넘더라고요.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거절할 수 있었잖아요. 할 수도 있었죠. 윤설이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근데 안 했어요. 왜냐고요?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현석 씨가 회계팀장이거든요. 그리고 사모님 아버지가 회장이시고 저 같은 말단 직원이 거절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건 핑계잖아요. 핑계든 뭐든 전 선택한 거예요. 그냥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 말에 은주는 치가 떨렸다. 이용? 그래서 회사 돈까지 받아먹은 거예요? 윤설인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곧 회복했다. 그것까지 아시는군요. 당연히 알죠. 사회이사니까. 당신 계좌로 들어간 돈 다 확인했어요. 그게. 윤설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 처음으로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다. 그건 현석 씨가 알아서 처리한 거예요. 저는 그냥 받은 것뿐이고. 받은 것뿐? 4억이 넘는 돈을요? 4억? 윤설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받은 건 기껏해야 5천만 원 정도인데요. 은주는 냉소를 흘렸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다 확인했다고요. 아니, 진짜예요. 저는 오피스텔 계약금이랑 생활비로 받은 게 전부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강현석이 둘 다 속였다는 걸. 은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당신 이용당한 거예요. 뭐? 남편이 당신 명의로 돈을 빼돌렸어요. 당신한테 간 돈은 일부고 나머지는 어디론가 다 빠진 거예요. 윤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말도 안 돼. 말이 돼요. 당신은 그냥 미끼였던 거예요. 회계 부정을 숨기기 위한. 순간 윤설이는 뒤로 비틀거렸다. 차에 손을 짚고 겨우 중심을 잡았다. 그럼 저는. 당신은 공범이에요. 돈을 받은 이상 당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윤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법은 몰랐다고 봐주지 않아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윤설이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비웃기 시작했다. 아?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웃기네. 진짜 웃겨. 나 이용당한 거였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은주를 똑바로 바라봤다. 근데 사모님. 윤설인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다. 사모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사회이사는 이름만 있잖아요. 실제로는 아무 권한도 없잖아요. 은주는 숨이 막혔다. 회장님은 숫자 안 보시고 회계는 현석 씨가 다 하잖아요. 사모님은 그냥 도장이나 찍는 사람이고. 그 말은 전곡을 찔렀다. 사모님도 이용당한 거예요. 저처럼. 단지 사모님은 아내라는 이름으로, 저는 애인이라는 이름으로. 은주는 할 말을 잃었다. 윤설이는 계속 말했다. 차이가 있다면 전 그걸 알면서 받아들였고 사모님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뿐이죠. 당신, 전 처음부터 기대 안 했어요. 현석 씨가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사모님이랑 이혼할 거라고 믿은 적도 없어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하는 관계였죠. 윤설이는 가방을 챙겼다. 근데 사모님은 달랐죠. 믿었으니까,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더 아픈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은주의 가슴이 무너졌다. 전 이제 가볼게요. 어차피 더 할 말도 없으니까. 윤설인이 차 문을 열려는 순간 은주가 말했다. 당신 도망칠 생각하지 마요. 도망쳐요? 증거는 이미 다 확보했어요. 당신이 받은 돈, 당신 명의로 지급된 모든 내역, 외부 감사 요청도 넣었고요. 윤설인의 손이 멈췄다. 언제? 일주일 전에요. 미쳤어요? 윤설인이 소리쳤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당신이 생각할 문제예요. 은주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선택했잖아요. 이용하는 게 낫다고. 그럼 그 대가도 감수해야죠. 현석 씨는요? 그 사람은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윤설이는 주저앉았다. 차 옆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쌌다. 망했다. 나 완전히 망했어. 은주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허무했다. 이 여자는 영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남자를 이용하고 돈을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얻었으니까. 하지만 결국 이 여자도 강현석의 장기판 위의 말일 뿐이었다. 윤설인 씨, 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만약 제대로 하고 싶다면 진실을 말하세요. 현석이 뭘 했는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럼 당신 형량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윤설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요. 시간 많지 않아요. 외부 감사팀이 이번 주 안에 들어와요. 은주는 돌아섰다. 주차장을 나서며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윤설인이 울고 있는지 화내고 있는지 관심 없었다.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수순이었다. 강현석. 이제 남편을 직접 상대할 차례였다. 그날 밤 은주는 집에 일찍 돌아왔다. 현석은 아직 회사에 있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다. 10시쯤 문이 열렸다. 불 켜놓고 있었네? 현석이 들어오며 말했다. 얘기 좀 하자. 무슨? 앉아. 현석은 아내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오늘 윤설인 만났어. 현석의 얼굴이 굳었다. 뭐? 다 알아. 당신이 뭘 했는지. 은주야, 그게. 변명하지 마.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회계 부정, 횡령, 배임. 다 증거 확보했어. 외부 감사도 요청했고. 현석은 창백해졌다.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야. 은주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를 이용했잖아. 사회이사라는 내 위치를, 장인의 딸이라는 내 신분을.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은주가 소리쳤다. 회계는 내가 담당이야. 당신은 형식적인 자리잖아. 그렇게 말했지? 윤설인한테도 똑같이 말했더라. 현석은 입을 다물었다. 당신은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모르는 척, 믿는 척하는 순진한 아내로. 은주야, 이제 끝이야. 당신도 윤설인도 모두. 은주는 일어섰다. 내일 아버지한테 보고할 거야. 그리고 당신은 회사에서 해임될 거고 법적 책임도 지게 될 거야. 제발. 현석이 무릎을 꿇었다. 한 번만 봐줘. 제발. 은주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이제는 낯선 사람. 늦었어. 은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모든 게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외부 감사 통보가 공식적으로 내려진 건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었다. 대한선박 전 직원에게 이메일이 발송됐다. 제목 정기 외부 회계 감사 실시 안내. 일시 2024년 11월 20일 12월 15일. 담당 3일 회계법인. 협조사항 해당 기간 중 회계 관련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바람. 표면적으로는 정기 감사였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다. 이건 정밀 조사였다. 그녀가 직접 요청한 강현석과 윤설인을 겨냥한 칼날이었다. 월요일 아침 회사 분위기는 미묘했다.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외부 감사래. 갑자기 왜? 회장님이 지시하셨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냐? 글쎄, 회계팀이 긴장하던데. 은주는 사회이사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윤설인과 마주쳤다. 윤설이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잠을 못 잔 게 분명했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사회이사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서류 뭉치를 건넸다. 회장님께서 검토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서류를 펼쳤다. 외부 감사 범위와 일정표였다. 은주는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감사 범위. 마이너스 최근 3년간 회계 장부 전반. 마이너스 외주 용역비 및 접대비 세부 내역. 마이너스 차명 계좌 거래 내역. 마이너스 임직원 개인 계좌 입출금 내역 필요시. 은주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완벽했다. 이 범위라면 강현석이 빼돌린 돈은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오후 2시쯤 회계팀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은주는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팀장님, 이거 어떡하죠? 일단 정리 가능한 건 다 정리해. 근데 이 항목들은 설명이 안 돼요. 나도 안다. 강현석의 목소리였다. 평소의 여유는 사라지고 다급함만 남아 있었다. 은주는 조용히 회계팀 사무실 앞을 지나갔다. 문틈으로 내부가 보였다. 강현석은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강현석은 말이 없었다. 저녁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다. 은주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니, 외부 감사 들어온다며? 현석이 고개를 들었다. 은주를 날카롭게 바라봤다. 당신이 요청했지? 아버지께서 하신 거야.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뭔가 했을 거야. 은주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래, 내가 했어. 현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짓은 당신이 한 거잖아. 은주야, 제발. 이제 와서 제발은 무슨. 당신은 선택했어. 이제 결과를 받아들여. 현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 이러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야. 당신 아버지 회사도 타격 입어. 그건 아버지께서 감수하신 거야. 내가 다 말씀드렸어. 뭐? 아버지는 회사보다 정의가 먼저라고 하셨어. 사위라도 예외는 없다고. 현석은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은주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야. 이틀 후 외부 감사팀이 회사에 들어왔다. 3.1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5명. 그들은 회의실을 점거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첫 번째로 호출된 사람은 강현석이었다. 강현석 팀장님, 들어오세요. 회의실 문이 닫혔다. 은주는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1시간 후 현석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흙빛이었다. 두 번째로 호출된 사람은 윤설인이었다. 윤설인 씨,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윤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회의실로 들어갔다. 30분 후 그녀는 울먹이며 나왔다. 은주는 자리로 돌아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 윤설인. 문자였다. 사모님, 저 어떡하죠?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은주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다. 답장하지 않았다. 5분 후 또 문자가 왔다. 제발이요. 저 정말 잘못한 거 없어요. 현석 씨가 다 한 거라고요. 은주는 이번에도 삭제했다. 전화가 걸려왔다. 윤설인이었다. 은주는 받지 않았다. 연속으로 5통의 전화가 왔다. 모두 무시했다. 그리고 6번째 전화가 왔을 때 은주는 받았다. 여보세요. 윤설인의 목소리는 흐느끼고 있었다. 사모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정말. 윤설인 씨.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한테 전화하셨어야죠. 그때. 네. 현석이가 회사 돈을 빼돌리려 할 때. 그때 저한테 전화하셨어야죠. 그건. 하지만 당신은 안 했잖아요. 오히려 같이 받아먹었죠. 계산했다고 했잖아요. 이용하는 게 낫다고. 저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거짓말. 은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선택지는 항상 있었어요. 당신이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더 편했으니까. 더 이익이 됐으니까. 윤설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 저 이제 어떡해요. 저 해고당하면. 이력이 남으면. 그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예요. 은주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다. 그날 오후 회계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은주는 사회이사 자격으로 배석했다. 장인어른도 참석하셨다. 회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외부감사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회계 부정 정황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특히 외주 용역비와 접대비 항목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현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강현석 팀장. 회장이 사위를 불렀다. 예. 설명 좀 하시죠. 윤설인 씨 계좌로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지급됐습니까? 그건 컨설팅 비용이라고 기록돼 있던데 윤설인 씨는 우리 회사 직원 아닙니까? 외부 자문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외부 자문을 한다? 그것도 계약서도 없이? 강현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금액들 실제로 윤설인 씨가 받은 건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던데요.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윤설인 씨 진술에 따르면 본인은 약 5천만 원 정도만 받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3억 5천은 어디 갔습니까?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대답하시죠.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강현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회사 돈을? 죄송합니다. 회장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강현석 팀장, 당신은 즉시 직위 해제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 제발.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나가보십시오. 현석은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다. 회장은 다시 입을 열었다. 윤설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을 받은 이상 공범입니다. 즉시 해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은주가 손을 들었다. 아버지, 응? 한 가지 더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꺼냈다. 윤설인 씨가 회사 내에서 한 발언 기록입니다. 제가 직접 녹음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사회이사는 이름만 있잖아요. 회장님은 숫자 안 보시고
회계는 현석 씨가 다 하잖아요. 사모님은 그냥 도장이나 찍는 사람이고. 윤설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참석자들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이건 회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은주가 설명했다. 윤설인 씨는 단순히 받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사회이사인 제가 실권이 없다는 걸 알고 회계팀장인 남편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해 돈을 받아낸 겁니다. 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입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나고 은주는 복도에서 윤설인을 다시 마주쳤다. 윤설인은 짐을 싸들고 나오는 중이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 사모님. 윤설인이 다가왔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정말. 윤설인 씨. 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기억나요? 제게 했던 말. 무슨 말이요? 사회이사는 이름만 있다고. 회사 일도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했죠? 윤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래서 녹음했어요. 그날부터, 당신이 저를 우습게 본 그날부터. 설마, 당신은 계산을 잘못했어요. 가장 큰 실수는 상대를 과소평가한 거예요. 은주는 윤설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그 계산에 당신 인생도 포함돼 있었네요. 윤설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은주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윤설인의 모습이 사라졌다. 복도 끝에서 보안팀 직원 2명이 다가왔다. 사회이사님, 윤설인 씨 출입증 회수하고 짐 검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경찰 신고는 내일 아침에 접수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은주는 자리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윤설인이 회사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작아지는 뒷모습. 한때는 당당했던 여자. 이제는 무너진 여자. 은주는 창문을 닫았다. 그날 저녁 은주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쉬었다. 집에 돌아가니 현석은 없었다. 짐을 싸서 나간 모양이었다. 거실은 고요했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믿었던 사람, 이제는 모두 과거였다. 은주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열었다. 발신 강현석?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했어. 은주는 그 메시지를 읽고 차단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후 은주는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김지훈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이제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될 거야. 지훈이 설명했다. 횡령과 배임으로 형사 고소 가능하고 민사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1년에서 2년. 근데 증거가 명확하니까 좀 더 빠를 수도 있어. 특히 녹음 파일이 결정타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은주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혼은 생각 안 해봤어? 생각 중이에요. 당연히 내가 유리해. 유책 배우자는 현석이니까. 알아요. 은주는 잠시 침묵했다. 근데 지금 당장은 회사 일부터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
내 템포대로 하면 돼. 사무실을 나서며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이제 시작이었다. 윤설이는 무너졌다. 강현석은 추락했다. 하지만 은주는 달랐다. 그녀는 일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걸음으로. 외부감사 최종 보고서가 나온 건 3주 후였다. 서은주는 회장실에서 그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두께만 해도 200페이지가 넘었다. 장인어른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장이 입을 열었다. 강현석의 횡령 금액은 총 4억 3천만 원. 그중 윤설인에게 간 돈은 5천만 원. 나머지 3억 8천만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강현석 개인 계좌로 빠졌어. 그것도 여러 개 차명 계좌를 거쳐서. 은주는 보고서를 넘겼다. 상세한 금융 거래 내역이 펼쳐졌다. 이건 단순 횡령이 아니야. 회장이 말을 이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야. 최소 3년 전부터 준비한 거야. 3년. 그래. 내가 사회이사로 임명된 직후부터였어. 은주는 숨이 막혔다. 결혼 5년 차. 사회이사가 된 지 3년. 그 시간 내내 남편은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검찰로 송치됐어. 증거가 명확해서 빠르게 진행될 거야. 윤설이는요? 그 여자도 마찬가지야. 공범으로 기소될 거야.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은주야. 예, 아버지.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 망할 뻔했어. 고맙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야. 내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이 사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은주는 검찰청으로 향했다. 증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윤설인이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구석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다. 한때 세련됐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윤설인이 은주를 발견했다. 눈이 마주쳤다. 윤설이는 고개를 돌렸다. 은주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윤설인 씨. 윤설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요? 후회해요? 윤설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후회요? 그녀는 비웃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다 끝났는걸. 그래도 궁금해서요. 윤설이는 잠시 침묵했다. 후회해요. 매일매일. 뭘 후회하는데요? 현석을 만난 거? 돈을 받은 거? 아니요. 윤설인이 조용히 말했다. 사모님을 우습게 본 거요. 은주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처음 봤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그냥 부잣집 딸이고 이름만 올려둔 사회이사고 회사 일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근데 틀렸어요. 완전히. 윤설이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모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알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똑똑했어요. 당신도 똑똑했어요. 은주가 말했다. 단지 방향이 잘못됐을 뿐. 방향이요? 당신은 살아남으려고 이용하는 쪽을 선택했어요. 나는 지키려고 싸우는 쪽을 선택했고. 윤설이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이제 저 어떻게 되는 거죠? 검사가 말하길 집행유예는 가능할 거래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협조? 현석이가 빼돌린 돈 어디로 갔는지 당신이 알고 있는 거 다 말하면. 윤설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알고 있어요. 그럼 말해요. 근데 그러면 현석 씨는 그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윤설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다 말할게요. 그때 검찰 조사실 문이 열렸다. 윤설인 씨 들어오세요. 윤설인이 일어섰다.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그녀는 돌아봤다. 사모님, 네, 저, 정말 죄송해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설이는 조사실 안으로 사라졌다. 은주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윤설인이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강현석이 끌려왔다. 수갑을 찬 채였다. 은주는 숨을 멈췄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이제는 죄수복을 입은 범죄자. 현석도 은주를 봤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은주야. 말 걸지 마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제발 한 번만. 검사님. 은주가 옆에 있던 검사를 불렀다. 저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요. 강현석 씨,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러면 접견도 금지됩니다. 현석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눈으로는 계속 은주를 바라봤다. 은주는 고개를 돌렸다. 검사가 현석을 조사실로 끌고 들어갔다. 2시간 후 은주의 차례가 왔다. 서은주 씨, 들어오세요. 조사실은 차갑고 삭막했다. 책상 너머에 검사가 앉아 있었다. 증인으로 조사받으러 오셨죠? 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먼저 피의자 강현석과의 관계는 남편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 절차 진행 중입니까? 예정입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다. 강현석 씨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1달 전쯤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죠? 사회이사 권한으로 재무자료를 검토하던 중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까? 의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검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다. 은주는 차근차근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검사가 말했다. 강현석 씨에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은주는 잠시 생각했다.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할 말이 없어요. 검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보통은 할 말이 많으신데 저는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요. 법이 판단하면 됩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주는 조사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은주야. 강현석의 목소리였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다. 은주야,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은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은주는 계속 걸었다. 은주야. 현석이 소리쳤다. 호송하던 교도관이 그를 제지했다. 조용히 하세요. 제발. 은주야. 은주는 복도 끝에서 멈춰섰다. 천천히 돌아봤다. 현석은 수갑을 찬 채 교도관에게 붙잡혀 있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은주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봤다. 강현석 씨. 응? 당신이 계산 잘못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 나를 사랑했다고 착각한 거요. 현석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한 거예요. 사회이사라는 직함을, 회장 딸이라는 신분을. 그게 전부였어요. 아니야, 나는 정말 사랑했다면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은주는 돌아섰다. 안녕히 계세요. 다신 보지 맙시다. 은주야. 현석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은주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은주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후회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한 달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서은주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판사가 입장했다. 피고인 강현석, 앞으로 나오십시오. 현석이 일어섰다. 그는 수척해져 있었다. 한 달 사이 살이 빠져 얼굴이 헬쑥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현석은 회계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 4억 3천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또한 사회이사인 배우자의 직함을 악용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판사가 잠시 멈췄다. 피고인 강현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5년.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현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변호사가 부축했다. 다음, 피고인 윤설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윤설인이 떨리는 다리로 나섰다. 피고인 윤설인은 강현석의 범행을 알면서도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는 공범에 해당합니다. 다만 판사가 말을 이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받은 금액이 일부에 불과한 점, 강현석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윤설인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설인이 고개를 숙여 절했다.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다만 사회봉사 500시간을 병가하며 이 기간 동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네, 네. 윤설이는 울먹이며 자리로 돌아갔다. 재판이 끝나고 은주는 법정을 나섰다. 복도에서 윤설인과 마주쳤다. 윤설이는 은주를 보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은주는 그녀를 지나쳤다. 윤설인 씨, 뒤에서 은주가 말했다. 네, 당신은 이제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었어요. 네, 낭비하지 마세요. 이번엔 제대로 사세요. 윤설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다. 법원을 나서니 햇살이 따뜻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은주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발신 아버지, 고생했다. 저녁에 집으로 와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하셨단다. 은주는 미소 지었다. 네, 아버지. 곧 갈게요. 차는 천천히 법원을 빠져나왔다. 백미러에 법원 건물이 작아지고 있었다. 그곳에 은주의 과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앞을 보고 있었다. 미래를,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몇 달 후 은주는 정식으로 대한선박의 상근 사회이사로 임명됐다. 이번에는 이름만이 아니었다. 실권을 가진, 책임을 지는 진짜 사회이사였다. 첫 출근 날 은주는 새로운 사무실에 앉았다. 창밖으로 항구가 보였다. 선박들이 떠나고 들어오고 있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다. 사회이사님, 이번 분기 재무 보고서입니다. 고맙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펼쳤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그걸 지키는 방법을. 오후 회의가 있었다. 은주는 회의실에 들어섰다.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다. 사회이사님 오셨습니까? 네. 시작하죠. 은주는 자리에 앉았다. 회의가 진행됐다.
은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항목, 지출 근거가 불명확한데요? 아, 그건 정확한 계약서와 영수증 제출해 주세요. 다음 회의 때까지. 네, 알겠습니다. 임원들은 긴장했다. 하지만 은주는 공정했다. 문제가 없으면 칭찬했고, 있으면 정확히 지적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임원이 다가왔다. 사회이사님, 정말 변하셨습니다. 변한 게 아니에요. 은주가 미소 지었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 그날 저녁, 은주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작은 레스토랑, 조용한 음악, 따뜻한 음식.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봤다. 강현석과 찍은 사진들은 모두 삭제했다. 남은 건 자신의 사진, 가족 사진, 친구들과의 사진. 진짜 소중한 사람들.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강현석, 윤설인. 당신들은 계산했다고 했죠. 가장 영리한 선택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어요. 진짜 영리한 건 정직하게 사는 거였어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도 함께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더 이상 속지 않는 강하고 단단한 빛으로.